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1일 토요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3% 내린 41,93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4% 내린 5,827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3% 하락한 19,16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1.57% 하락해서 28,847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42%나 하락해서 5,037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1.89% 내린 1,165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30개 중에서 TSMC만 강보합을 보였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서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도 주저앉았습니다. 고금리 환경은 성장주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2.2% 하락해서 2189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8.14% 올라서 19.54를 기록했습니다. 위험선인 20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5천 명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작년 11월 4.2%에서 올 12월 4.1%로 하락했는데요. 4.1%의 실업률 수준은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 4.3%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사실상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용지표의 발표 직후 주가지수 선물은 1% 가까이 급락했고 이런 분위기는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은 메타와 TSMC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시총 1위인 애플은 저조한 중국 아이폰 판매 여파 속에 2.41% 하락한 236.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2위인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3.1% 급락한 135.77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하락했고 구글은 1.14% 하락, 그리고 아마존은 1.44% 하락, 메타만 살짝 올랐습니다. 0.84% 올랐고 TSMC는 0.6% 올랐습니다. 시총 9위인 브로드컴은 2.18% 하락해서 224.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AMD는 골드만삭스가 치열한 경쟁 환경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서 주가가 4.76%나 떨어졌는데요. ARM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벨 테크놀로지도 3%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우량 위주의 다우지수가 1.6% 급락한 정도 주목되는데요. 우량주 가치주는 성장주보다 고금리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날 투자 심리는 성장주 못지않게 나빴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비자, 코카콜라가 1%대 하락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골드만삭스는 무려 3%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와 쉐브론은 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8일 마이너스 40% 안팎의 폭락세를 딛고 반등하나 싶었지만 현대차와 협력하기로 한 아이온큐를 빼고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아이온큐는 2.03달러, 6.71% 급등한 32.28달러로 뛰었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젠슨왕의 발언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말 그대로 대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영국의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는 24년 9월 초에 저점 대비 무려 10,000% 넘게 올랐다가 아이온큐 본주가 어제 39%를 하락을 기록하는 바람에 3배 레버리지 종목은 하루 만에 청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3.3%가 넘어섰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종목의 3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지수 추종도 아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0,000%의 수익률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하시겠다면 정말 아주 신중하게 자산의 작은 일부만 하셔야 합니다.
단일 종목 3배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무서운 종목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양자 컴퓨터 종목들, 리게티는 2.83% 하락한 9.76달러를 기록했고, 퀀텀 컴퓨팅은 3.42% 급락한 9.57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머큐리 제너럴 주가가 이날 19.88% 급락했는데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LA의 산불로 인해서 이 보험사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큐리 제너럴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자 보험 시장에서 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6억 달러의 보험료 가운데 80%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노출도가 크다고 배런스는 짚었습니다. 지금 LA 산불이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무려 서울의 3분의 1 정도에 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와 트래블러스 주가도 이날 각각 5.64%, 4.26%나 빠졌습니다. 반면에 델타 항공 주가는 전장보다 9% 오른 66.9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4분기 주당 조정순이익이 1.85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 1.76달러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뛰었는데요. 델타항공은 올해에도 호실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파워가 이제 거의 완전히 꺾이는 분위기인데요. S&P 500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뒤에 기록한 상승분을 이날까지 거의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선거일 이후 S&P 500의 수익률은 지금까지 0.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명예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은 2025년 중에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으며 10년물 금리가 5%를 쉽게 돌파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겔 교수는 채권 시장의 상황과 관련해서 연준의 모든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상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시장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지게 하는 공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고의 투자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 스콜레는 일자리 보고서의 호전 소식은 경제에는 좋지만 증시에는 그렇지 않을 결과를 가져왔다며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악재가 맞지만 노동시장이 앞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미국 노동부는 14일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15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합니다. 한편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3%대 급등했는데요. 3월 인더분인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7달러로 전장보다 3.7%나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76.57달러로 전장보다 3.6%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 석유회사 및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다음 영상 곧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